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들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옆에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와 계십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달에 좀 신경 쓸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FOMC 이전에 이제 마지막 물가지수, 그러니까 CPI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 2월 CPI 요게 이제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급락했고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가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,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,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온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런 관심 집중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. 전년 동월 대비로 2.4%에서 3.0%까지 지난달 올라왔고요.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지난 9월과 10월 달에 0.2에서 0.5%까지 올라온 거죠.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2월 달 소비 지표가 소비 물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준 자체가 높았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헤드라인, 전체적인 물가 지수고요. 근원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보는 전체 헤드라인보다 높습니다. 3.3%.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테이디하게 일정하게 3.3%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. 전월 대비도 높습니다.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스티키하다, 끈적끈적하다는데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. 그다음 또 볼 때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에서 주요하게 보는 게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것 또한 보시면 2.7% 내외에서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전월 대비로도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스티키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큰 겁니다. 근데 2월 달에는 물가가 좀 1월 달에 뭐 헤드라인으로 봤을 때 3.0에서 2.9로 좀 내려올 것 같고요. 전월 대비로는 0.5에서 0.3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러한 어떤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우려가 큰 것은 뭐냐면 바로 관세에 의한 관세가 이제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겠죠.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점이 우리 소비자 물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S&P 500기업 중에 미국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절반 이상이 관세 우려를 표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또 경제 지표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면 경기 충격으로 또 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일단 물가가 굉장히 스티키 끈적하다고 했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이 물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근데 여전히 높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지속적으로 트럼프는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갈등은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일단 경기 판단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속셈 의도는 뭐 금리 방향성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그 진위를? 아무래도 지금 2월 달부터 나타나는 미국의 그 거시 지표가 뭐 하드 데이터, 경제 지표랑 아니면 심리 지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특히 경제 심리 지표, 소프트 지수라고 하는데 이 심리 지표가 이제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불확실성,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내리기 어렵잖아요. 그렇지만 연준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를 봤을 때의 평가는 좀 긍정적인 것이다. 그래서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경제 펀더멘탈은 아직도 양호하고 어느 정도 양호하냐면 여러 가지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지 않고 좀 기다려도 그렇게 큰 코스트가 있지 않을 것이다. 비용이 아닐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판단의 근거에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래서 판단에 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wait and see, 관망세가 필요한 상황이다.
이런 것들을 시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네. 함께 그 구인 지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네. 미국 증시에서 이 부분도 경제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한축에서는 항상 보게 되는데 어떻게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? 전망하고. 네,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릴 때 빼놓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.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.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다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구인 지표, 노동시장 지표가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관전 포인트, 미국 경제의 어떤 정책 변화나 아니면 미국 경제의 어떤 부진을 측정하는 그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노동시장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난달에는 약 한 15만 개 정도 늘어났어요. 그리고 지난 6개월 평균이 19만 개 정도 돼서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. 과거 평균이랑 비교하면 이러한 걸 보고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아직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 그 미국 경제 정부 효율부인가요? 네. 효율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일자리 수 감축,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공무원의 그 일자리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9월까지 약 한 30만 개 정도가 예상이 된대요. 네. 그렇다고 보면 지금 15만 개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이러한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것은 5월, 6월, 7월로 가면서 후반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실업률이 4.1%인데 4.3%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로 보고요. 네. 4.3%는 트리거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, 그리고 일자리 수 감소도 좀 줄어드는데 최근에 월러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일자리 수 증가가 8만에서 10만 개 정도 되면 괜찮다. 이러한 연준의 판단의 근거로 보면 일자리 수 감소가 7만 개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연준도 금리 인하의 시점을 좀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고인, 지표, 자발적인 이직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건데 조목조목 지금 잘 분석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미국 증시는 지난 간밤에도 급락을 했습니다.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,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중국과 유럽 증시는 오히려 요즘에 이 기세를 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. 네.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발생했다고 보시는지요? 네. 첫 번째는 미국 투자자들이 어쩌면 우려하면서도 기다렸던 어떤 조정의 시점이 있었고요.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비싸다, 버블이다 이런 불안감이 컸었잖아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유럽 쪽에서 관세 관련된 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어떤 그 과정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? 그 자체적인 어떤 국방비 조달을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. 유럽 연합 전체로는 약 한 8천억 유로 정도의 국방비 지출이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 4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인가.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재정 지출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경기가 부양이 될 것이고요. 그것이 반영된 것이 지금 우리 연초 대비 유럽 쪽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약 한 10% 이상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.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전인 대회를 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네, 약 한 네.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%에서 4%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이러면 약 한 1조 6천억 위안 정도가 늘어나거든요. 경제 성장률이 약 한 0.3에서 0.5%포인트 올라가요. 거기다가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증시가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는 지금 가장 또 퍼포먼스가 성과가 좋죠. 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배경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중국은 뭐
2021년 그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의 유동성 촉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있었고 내수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부가 두 팔 걷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재정 지출로 그렇죠.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도 중국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네네.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. 중국이 어쨌든 뭐 전인대나 이런 부분에서 시그널을 보여줬듯이 내수 촉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에 대한 수혜주 찾기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빠르게 또 선점을 해야 될 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. 이번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내수고요. 두 번째가 기술 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결합점을 가지고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내수라고 하면 이제 소비, 그리고 내수 서비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필품이나 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중국 화륜기업, 화륜기업이나 아니면 또 염차이나 이게 이제 외식 관련된 그런 어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소비가 있거든요.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플랫폼 기업들, 알리바바, JD.com 아니면 판도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술 혁신과 관련된 소비, 뭐 대표적으로 하이테크 소비재 생산을 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샤오미나 또 화웨이 이런 쪽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내구 소비재가 늘어나고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. 그리고 전기 자동차인 BYD나 지리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. 네. 중국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딥시크 이런 또 모멘텀도 있었지만 굉장히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민관, 뭐 정부, 뭐 산하 이런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있고 또 내수 촉진 이 두 양 사이드에서 과연 그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증시가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다. 그리고 정부의 지출, 정부의 어떤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지금 액티브 펀드들, 뮤추얼 펀드들의 중국 비중이 아직까지 중립 수준에 못 왔대요. 그러니까 더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좀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의 주가의 어떤 상향,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렇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게 현재 지금 20%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.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불안 요인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쪽에 어쨌든 액티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관세 충격도 우리가 양날의 검 칼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한국경제개발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 KDI 여기에서 그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.6%로 하향 조정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얘기를 연거푸 하고 있으니 약간 걱정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1월 달 우리 지표가 산업생산 지표가 생각보다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 생산 그리고 광공업 생산도 물론 조업일수 설 연휴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긴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산업 생산의 어떤 활동 정도가 약화돼 있고요. 그리고 건설 부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도 앞으로 이 수출 환경이 나빠지면 설비 투자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2월 달에 1.0% 증가했는데 조업일수로는 감소했어요. 그래서
이 내수와 외수가 지금 다 생각보다 부진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 나쁘게 가져가는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그 아이비들도 있고요. 그래서 어쨌든 내수와 외수 모두 다 지금 하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네. 미국 쪽에 이제 아래 공포,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의 파장이 오늘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중요한 경제 지표나 이슈 분석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코노미톡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.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